아니, 나 같은 실력 있는 대표가 아이돌로 키워주겠다는데 왜 연습생이 하나도 안 오는 거야? 이러다가 우리 엔터테인먼트 이거 팔이 날리면 어떡해? 뭐야? 진짜 진짜 팔이야. 너는 호랑이도 아닌데 네 말했다고 지금 온 거야? 진짜 기가 막히네. 저리 가. 저리 가. 진짜 우리 탐구 엔터테인먼트를 대표할 만한 이 연습생을 꼭 모집을 해야겠어. 지난번에 그 친구들 말이야. 그 친구들이 딱인데. 하필이면 내가 아이돌이었다는 걸 꼭 못 믿는단 말이지. 어떡하지? 하기는 뭐 내가 활동할 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테니까. 그렇지. 내가 찍었던 그 앨범 사진하고 포스터 그걸 보여주면 되겠다. 그게 어디 있더라? 내가 어디다가 놨지 그걸? 그러니까 이게 써니 대표가 옛날에 활동하던 때 사진이라 이거죠? 그렇다니까요. 어때요? 똑 닮았죠? 여전하죠? 보세요. 똑같죠? 글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미인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하기도 하니까. 하긴 그렇긴 하지. 이 포스터를 보니까 가짜로 만든 것 같지는 않아. 인쇄한 게 맞는 것 같아. 인쇄? 인쇄가 뭐야? 이런 거. 그래, 그런 거. 손에 잉크를 묻혀서 종이에 꾹 찍으면 손 모양이 나타나잖아. 이게 인쇄 원리야. 똑같은 걸 여러 장 만들 수 있잖아. 이게 인쇄야. 맞아. 인쇄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잖아요. 몰랐어요? 제가 활동하던 때는 말이죠. 제 사진을 인쇄해서 갖고 거의 전 국민들이 다 인쇄해서 제 사진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진짜예요. 모두들 제 사진을 가지려고 난리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인쇄를 했다고요? 나무에 글자를 새겨서 종이에 찍은 목판 인쇄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은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아까 우리나라라고. 제가 이미 얘기했었나요? 세상에. 네, 맞았습니다. 자, 딩동댕 맞았습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은 말이죠.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예, 이 다란이경은요, 통일신라 때 만들어진 목판 인쇄물이 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했죠?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부처님 말씀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통일신라 때의 중요한 종교가 바로 불교였기 때문이겠죠? 크기는요, 길이가 6m, 폭은 6.6cm가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책을 제본하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긴 종이를 돌돌돌돌돌돌돌 두루마리 형태로 말아서 보관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목판 인쇄물이 요것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팔만대장경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인쇄물이죠? 자, 목판으로 만든 인쇄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고려 때에 만들어졌는데 부처의 힘으로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때의 외적이란 누굴까요? 바로 몽고죠. 자, 이 몽골의 침입을 막고자 하는 염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인사 대장경판은요, 세계 기록 유산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해인사 장경판전은요, 세계 문화유산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 이 대장경판으로 만든 이 인쇄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세계 사람들에게 큰 인정을 받았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여기 있는 해인사 대장경판, 이게 바로 목판 아니겠습니까? 이 목판에 종이를 이렇게 먹을 이렇게 묻히고 종이를 쫙 발라주면 짠! 책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이것이 바로 세계 기록 유산이고요. 이 목판을 보관하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장경판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세계 문화유산으로 인정을 받았죠. 자, 이렇게 나무판 전체에, 이게 나무판 전체입니다. 나무판 전체에 글자를 하나하나 다 새긴 것이 바로 목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목판은 단점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여기 목판에 새긴 이 글자들이 너무 쉽게 닳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글자를 재활용할 수가 없었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나 여기에서 요것만 싹 다른 글자로 하고 싶은데 그럴 때가 있겠죠. 그럴 때 요것만 어떻게 잘 만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요거를 다시 만진다면, 다시 다른 글자로 넣고 싶다면 전체를 다시 다 새겨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요, 금속 활자는 달랐답니다. 금속 활자는요, 요렇게 여기다가 만약에 가라고 한 글자만 써 넣는다면 나중에 가를 나로 바꾸고 싶을 때 요것만 싹 드러내고 거기 옆에다가 나를 새겨 넣은 짜자잔 짠짠짠짠짠 나를 새겨 넣은 요 글자만 싹 바꿔주면 된다는 거였죠. 자, 그래서 금속 활자는 목판 인쇄물보다는 좀 더 만들기가, 좀 수정하기가 쉬웠다. 아, 퍼즐처럼 필요한 글자를 맞춰서 인쇄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게 훌륭한 금속 활자 인쇄. 그건 어느 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설마... 설마 그 뒤에 뭔데요? 설마가 사람자 아니에요. 설마가 바로 정답입니다. 띵동댕. 바로 세계 최초의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물이 바로 이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직지심체 요절. 이거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자, 직지심체 요절은요, 청주 흥덕사에서 발간한 책인데 현재까지 전해지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입니다. 그래서 세계 기록 유산이 되었죠. 여러 경전과 법문에 실린 내용 가운데 좋은 구절만 쏙쏙 뽑아서 편집한 불교 서적, 이것도 역시 불교와 관련된 책이랍니다. 이것은요, 독일 구텐베르크가 만든 성서보다 자그마치 78년이나 앞서서 만들어졌답니다. 오, 훌륭하다, 훌륭해. 그럼 직지심체 요절은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 국립박물관에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말이죠. 바로 1886년 우리나라에 왔던 프랑스 외교관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콜랭 드 플랑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때 직지심체 요절을 프랑스로 가져갔기 때문이죠. 다시 돌려달라! 그러면 좋겠다. 케비, 뭐예요? 책 읽어요. 오, 그러고 보니 이 책이요. 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그건 말이죠. 먼저 글을 써야겠죠. 작가가 시, 소설 등의 원고를 써서 출판사에 보내요. 그럼 출판사에서 근무하는 편집자가 어떤 내용과 형태의 책을 만들지 기획을 해요. 작가가 보낸 원고를 살펴보고 잘못된 내용이나 맞춤법 등을 확인하는 일도 하고요. 그럼
북 디자이너가 책의 첫인상이라 할 수 있는 표지를 디자인해요. 책 내용을 독자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개성 있게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북 디자이너는 책을 읽기 편하도록 본문 디자인도 해야 해요. 제목과 내용의 글씨체, 그림, 사진 크기, 색상 등도 결정하고 책의 크기, 종이의 종류, 질감, 두께 등도 정하는 과정에 참여해요. 오, 책이 예뻐졌다. 작가, 편집자, 북 디자이너를 거친 책은 인쇄소로 전해져서 인쇄 과정을 거쳐요. 빨강, 노랑, 파랑, 검정 잉크를 적절히 이용해서 책을 인쇄하는 거죠. 예전에 비해 인쇄 기계가 매우 빠르고 정교하게 출력해요. 오, 빨라. 슉슉. 이렇게 인쇄 과정을 거치면 제본 과정을 거치는데요. 제본은 인쇄를 마친 여러 장의 종이들을 페이지 순서대로 모아서 붙이는 작업을 말해요. 제본 과정에서 재단기로 책의 규격에 맞게 자르는 일도 포함되죠. 이렇게 완성된 책은 물류센터에 보관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포장해서 서점이나 독자에게 배달되는 거죠. 너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서 나한테 왔구나. 짠! 누가 꽂히게, 얘가 꽂히게, 내가 꽂히게. 똑똑, 괜찮으세요? 정상이에요. 아유, 진짜. 자, 제가 왜 꽃을 가져왔을까요? 꽃을 소재로 다양한 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먼저 꽃을 사랑하는 한 소녀의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싶다. 그럴 때는 소설책을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요. 동화책, 어린이들을 위한 꽃 이야기, 그리고 멋진 그림이 담긴 동화책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요. 꽃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넣고 싶다면 백과사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하, 꽃 이름이 궁금하면 식물 백과사전을 휙휙 찾아보면 되겠다. 그쵸. 자, 그런 다음에 만약 이 꽃을 시인이 보았다. 그러면 뭔가 그 꽃에 대한 느낌, 감정이 마구마구 올라오겠죠? 그러면 시집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인이 아니라 만약에 만화가가 꽃을 보고 어떤 영감이 떠올랐다? 그러면 꽃에 관한 만화책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 꽃이 과학자의 눈에 들었다. 자, 그러면 과학자는 꽃을 분석하고 논문을 쓴 다음에 그 논문을 학술지에 실어서 짜잔 세상에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갑자기 뭐 하세요? 만약 패션 디자이너가 꽃을 보고 옷을 디자인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은 모델을 사진 작가가 차각차각 찍었다. 자, 그 사진을 실은 패션 잡지 어때요? 오호, 같은 꽃을 보고도 다양한 책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책의 세상은 이렇게 다양하답니다. 넌 누구니? 난 신문이야. 뭐라고? 신문이라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소식을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신문. 신문은 글과 사진으로 새로운 소식과 정보를 주는 매체죠. 매일 혹은 일주일 혹은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종이에 나오는 이 신문이 처음엔 돌로 만들어졌다는 거 아나요? 원로원에서 정해진 사항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하는데 무슨 좋은 방법이 없겠소? 글쎄요. 원로원 회의 내용을 돌이나 금속판에 새겨서 로마 광장에 세워놓는 게 어떻겠습니까? 광장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요. 오, 그게 좋겠소. 그렇게 광장에 세웠던 돌을 악타 디우르나라고 불렀는데 디우르나는 로마어로 내일이란 뜻으로 오늘날 영어 단어 전월의 어원이기도 해요. 난
일정 기간 동안 광장에 세워뒀다가 따로 모아서 보관해두기도 했어. 근데 로마 사람들은 왜 힘들게 돌에 글을 새겼지? 종이에 인쇄하면 되는데. 그건 말이죠.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거든요. 이집트에서 파피루스라는 식물의 줄기를 얇게 잘라서 종이랑 비슷하게 만들고 나서야 문서를 기록할 수 있었고, 그로부터도 한참 지난 뒤에 활자가 발명되고 종이를 쉽게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지금의 신문이 만들어졌어요. 신문 보시는 거예요? 무슨 기사가 났어요? 아니요, 기사 말고요. 여기 만평을 보고 있는데 정말 웃겨요. 만평이요? 그게 뭐예요? 그런 것도 신문에 나와요? 그럼요. 신문은 물론 짜잔,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정보, 즉 기사가 실리는 것이 정말 당연하죠. 그래서 신문을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담아내는, 세상을 탐아내는 기록, 뭐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기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칼럼도 여기 신문에 실리는데요. 칼럼은 해설과 논평이라고도 합니다. 논설위원, 사회의 저명 인사들이 쓴 글이 여기 신문에 실리기도 하죠. 자, 그리고요, 또 하나는 만평도 실립니다. 아까 제가 읽은 거요. 이 만평이 뭐냐면 바로 만화였어요. 짧은 만화. 자, 사회 인물이나 상황을 아주 코믹하게 재미있게 그려서 풍자적으로 비평한 것이 바로 만평입니다. 하지만요, 그거 외에도요, 여기 보이죠? 예, 신문에는요, 운세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요, 여기 만화, 연재 만화가 실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딱딱한 이야기에서부터 말랑말랑 재미있는 이야기까지 전부 다 있다라는 얘기죠. 게다가요, 신문에는 광고도 있습니다. 기업들이 광고를 내는데 바로 자신들의 상품을 광고하는 그런 광고가 신문에도 실린대요. 물론 돈을 줘야겠죠. 그럼 이런 신문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우리 집에 오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신문사 편집국에서 회의를 통해 신문에 어떤 기사를 넣을지, 누가 어디에 가서 취재할지 등을 정해요. 그렇게 기사로 쓸 내용이 정해지면 기자들이 해당 장소에 직접 가서 조사를 하거나 중요한 인물에게 인터뷰를 요청하고 사진을 찍는 등 취재를 하죠. 기자들은 취재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사를 써요. 읽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자들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밝히는 육하원칙에 따라 글을 써요. 이렇게 기자들이 쓴 기사를 모아서 신문에 어떻게 배치할지를 정해요. 일면에 나갈 기사, 제목으로 쓸 내용, 글자 크기, 넣을 사진 등을 고민하는 거죠. 또 기사에 잘못된 내용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요. 이렇게 신문 편집이 완성되면 파일 형태로 인쇄공장에 보내요. 그럼 인쇄공장에서 대량으로 신문을 인쇄하고 신문이 탄생하죠. 인쇄된 신문은 포장돼서 전국에 있는 신문지국으로 보내져요. 그럼 신문지국의 신문을 신문 배달원이 집집마다 배달하죠. 보통 이른 새벽에 배달되는데 요즘엔 사람들이 종이 신문보다 인터넷 신문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신문을 배달하는 일은 줄고 있어요. 자, 그럼 신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이름은 짜란! 바로 한성순보입니다. 보이시죠? 한성순보. 한성은 옛날 서울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순보는 무엇일까요? 순보는 열흘마다 간행되는 신문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순이 열흘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1883년에 간행되었는데요. 여기 고종 황제가 백성들이 조금 더 외국 사정을 잘 알고 깨우침을 얻어야겠다라는 뜻으로 한성순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백성들은 이 신문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보세요.
한자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일반 백성들에게는 전혀 읽을 수가 없는 먼 나라의 신문이었죠. 맙소사. 그럼 일반 백성들은 여전히 세상 소식을 모르고 누가 얘기해줘야만 알았겠네요. 맞아요. 하지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바로 10년 후에 서재필이란 사람이 독립신문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독립신문은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글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 독립신문은 일본에 짓눌려서 살던 백성들에게 정보를 빨리 전달하는 역할을 했죠. 그리고 일본의 부당함을 알리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런 신문이 만들어진 것을 금지시키기도 했죠. 그러나 그 이후에 독립신문 말고도 여러 민간신문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짠! 보이시죠? 자, 이렇게 일제강점기에 제대로 된 역할을 했었던 신문이 바로 독립신문이 되겠습니다. 독립신문이 만들어진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4월 7일이 되겠습니다. 이 4월 7일은요, 현재 신문의 날이 되었습니다. 자, 신문의 날은요, 독립신문이 만들어진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는 것 같죠? 자, 그럼 신문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 그리고 어니스트 해밍웨이, 아주 유명한 소설가죠.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무기여 자리거라. 자, 이런 소설을 쓴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공통점은 외국인이다. 정답이라고 외칠 뻔해서. 물론 외국인 맞죠?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은요, 바로 종군 기자 출신이라는 겁니다. 종군 기자란 짜잔, 여기 장면에서 보시다시피 전쟁을 취재해서 보도하는 기자를 종군 기자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 그렇게 위험한 데 가서 취재를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위험하죠. 아주 위험하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남긴 사진과 기사는 정말 중요한 역사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법상으로 이 사람들에게 총을 쏘는 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엔 신문 기자들이 쓰는 용어를 한번 알아볼까요? 전문 용어입니다. 먼저 엠바고가 있습니다. 공익을 위한 잠시 멈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기사들 중에는요, 기사로 딱 세상에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만한 기사가 가끔 있답니다. 자, 그래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그 기사를 잠시 바깥으로 내지 않고 보류해 두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엠바고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은 직지신체 요절이다. 공익을 위해 기자들이 기사를 내보내는 것을 잠시 보류하는 것을 칼럼이라 한다. 독립신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으로 일반 백성들을 위해 한글로 된 기사를 실었다. 이 신문은 백성들에게 자주 국가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함께 일본에 맞설 힘을 모을 수 있게 해주었다. 이 신문의 창간일은 신문의 날로 정해져 있다. 나도 책을 만들고 싶다. 책? 어떤 책을 만들고 싶은데? 글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 오,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인데요. 어떻게 만들면 될지 제가 살짝끔 알려드릴게요. 내가 살아온 이야기니까 처음은 내가 태어난 장소, 시간을 적어볼까요? 나는 그때 기억이 없을 테니까 엄마나 아빠가 처음 날 봤을 때 어떠셨는지 인터뷰를 해서 적어봐도 좋겠네요. 태어났을 때 사진도 붙이고요. 아기 때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사진으로 남겨져 있는 내 소중한 순간이 있을 겁니다. 처음 맘마를 먹었을 때라든지, 처음 걸음마를 했던 때라든지, 처음 자전거를 탔던 때라든지 말이죠.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도 적어봐야겠죠? 좋았던 기억, 속상했던 기억, 누군가를 미워했던 기억, 여행 갔던 기억 등등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걸 적어보세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적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유치원 다닐 때 가장 친했던 친구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사진도 붙이고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적어보는 것도 좋죠. 저도 제가 한창 활동했을 때 기억이 나네요. 내가 만났던 팬들, 제가 공연했던 것, 추억도다. 좋아요, 인정. 써니 대표님이 예전에 인기 있는 걸그룹 프린세스 리더였다는 거 인정할게요. 아우, 이제야 인정을 하시네. 저희 탐구 엔터테인먼트 연습생으로 들어올 사람, 아니 동물. 저요. 진짜 그럴 것이지. 저희 탐구 엔터테인먼트는 말이죠, 아무나 받아주고 뭐 그런 소속사는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들이니까 받아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기본 실력을 내가 좀 봐야겠는데 어느 정도인가 좀 볼까요?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노래를 불러볼게요.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저기 저 다른 분들은 어떤가 한번 볼까요? 저도 해볼게요. 저도.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짧은 시간, 노란색